위협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즉시법을 지킨 정당한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본 대사관을 향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는 피켓을 들고 일본 대상 나오라고 소리 지르며 아베 정부를 향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러한 행위들이야말로 명백하게 비엔나 협약 제22조를 위반한 최장기 불법 집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한 일본 대사관 바로 코앞에서, 더군다나 지난 30년 동안이나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니, 여러분들은 이게 믿기십니까? 이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후 일본 대사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5년 일본 대사관에 대한 신축 허가를 났었다고 합니다. 신축 허가가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4년 동안이나 내내 공사를 시작조차도 못해보고 급기야는 2019년 4월 4일에 대사관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일본을 향해 혐오와 증오를 발산하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어디 일본 대사관에는 신축 건물을 지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의기억연대는 수요 시위를 빌미로 국가 간의 약속인 비엔나 협약도 즉시법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며 법 위에 군림했기에 지금은 경찰의 공권력조차도 우습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형 시민단체로 변질되었다고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가 즉시법을 위반했다며 저희를 지난주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불법과 거짓이 제 아무리 단단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희는 진실의 방패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구호 외치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뒷부분 해산하라, 구속하라, 폐지하라 부분만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정의기억, 하는 짓거리는 정의왜곡, 정의하는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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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사기는 국제사기극이다.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기극이다. 윤미향을 제명하고 윤미향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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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여가부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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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언제나 발로 뛰시는 살아있는 기자정신, 우리 곽은경TV의 곽은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은경TV의 곽은경입니다. 지금 댓글에 보니까 위안부는 있었냐 이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시는 분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아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매춘입니다.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없는 나라 없어요. 여성이 가장 쉽게, 아니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입니다. 우리 조선이나 고려 때도 보면 뭐 기생이라든지 뭐 주모라든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관비라든지 굉장히 많듯이 이런 매춘 여성은 원래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라는 것은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제 전 세계를 막 이렇게 침입을 막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이제 그 군 부대 안에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이발소도 있었고 뭐 가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위안부도 있었던 겁니다. 남자들이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청량리에 보면 588이 있고 미아리에도 있잖아요. 그런 매춘 여성을 없애면 가정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단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경찰은 그런 매춘 여성을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그 장안동에 보면 그런 매춘 여성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장안동 일대가 다 죽었는데 그런 그 매춘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가정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매춘을 없애면 우리 여성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성들은 뭐 그런 그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것도 좀 절제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은 특히나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런 직업이 매춘입니다. 그래서 일본 그 위안수에 있었고요. 위안수 밖에 있는 그 매춘 여성은 사창가였습니다. 사창가 여인이라고 하는데 군 위안부 안에 있는 여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군부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보 같은 것도 물론 가까이에서 보는 건 아니지만 일본 군인하고 이렇게 뭐 잠자리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노출되고 그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 안에서 또 관리 같은 거는 일본 군인이 그쪽에서를 했고요. 그 대신 모집은 일반인들, 그 모집인들이 했던 거죠. 옛날 그 신문에 보면은 옛날 신문에 위안부를 모집하는 이런 광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들은 거는 우리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라는 게 사실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류 없이 그냥 가서 그 매춘 그 직업 여성 매춘 여성 돈을 번 여성은 군 밖에 있는 여성은 사창가라래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뭐 서류나 이런 건 없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서류가 얼마나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군 안에는 서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창가 같은 경우는 막말로 끌고 가서 뭐 돈 뭐 이렇게 뒷거래나 뭐 이런 게 뭐 음흉한 게 있다 해도 가능하겠지만은 군 위안소 안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군 위안부 이 얘기는 우리 소장님께 이제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듣고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여성이 일본군이 여성을 끌고 가서 강제 폭행했다 이런 말을 많이 그동안 듣고 저도 많이 속았는데 우리 고려 때부터 조선 때까지는 나라에서 공료를 바쳤습니다. 공료를 바쳤고 청일전쟁 때는 우리 여성들을 뭐 20만을 끌고 왔다 그러죠. 우리 국민들을 50만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뭐 학자마다 뭐 80만이네 50만이네 30만이네 이런 숫자는 있지만 보통 50만 끌고 간 중에 여성이 20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여성을 끌고 갔기 때문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일본군이 우리 여성을 끌고 갔다고 그 말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동안에 30년 동안 속았던 거고요. 이들은 정말 위안부가 뭐 자랑은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뭐 좋은 직업이면 뭐 내놓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매춘 여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성들은 사실 내놓고는 말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갔던 사람들도 있고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부모가 판 사람도 있고 뭐 80%는 부모가 팔아서 갔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생이나 이런 매춘 여성이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외국 노동자들이 참 많이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겠다고.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독에 가서 그 탄광청에서 일을 했듯이 지금은 중국에서 뭐 러시아에서 온 전 세계 노동자들이 와서 공급 인력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듯이
그 시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가서 돈을 벌고 일본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여러 가지 돈을 벌었는데 그중에 여성들은 위안부로 가서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위안소로 가신 분도 있고 위안소 안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사장 나가서 돈을 버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갔던 그렇게 불쌍한 여성들을 마치 일본이 끌고 간 것처럼, 일본이 끌고 가서 강제로 뭐 수십 명이, 20명이, 50명이, 80명이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등, 일본을 사과하라는 등, 일본을 보상하라는 등, 이런 말을 지금 계속 30년 동안 하고 있는 이 정연은 반드시 해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따로 있었는데, 아까 위안부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제가 약간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자세한 건 우리 소장님께서 또 설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한학 박사이시자 현재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대표이시며 저희 위안부 퍼프지 국민행동 총괄 단장님이신 김경규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소개받은 김병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대통령의 책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실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한미동맹을 책임지고 있지만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한미동맹은 완전히 무너지고 한일관계도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지난 5년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하지 않고 감정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 좌파들의 세뇌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한일관계가 위안부 문제 때문에 완전히 파탄나고 한일관계는 다시 한번 복원하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2015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하해치유재단이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국가 간의 약속이 있었고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은 완전하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양국 간에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초기에는 그 하해치유재단 인정하겠다고 했다가 이 좌파들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다시 반일주의를 이끌어내니까 이 하해치유재단을 완전히 파산하고 다시 국가 간의 약속을 완전히 깨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해치유재단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100억은 지금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일본에게 돌려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돈은 여전히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해치유재단은 완전히 박살나서 존재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직무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 깨지고 한일관계 파탄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일본에 우리가 지속적인 무역을 통해서 대한민국 엄청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모든 무역관계도 단절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바로 문재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한일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한미관계를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중국 눈치 보기, 북한 눈치 보기, 지금 북한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선 문화공존한다고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점령하고 있고, 북한은 매일 퍼주는데도 엄청난
미사일 세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십 발의 북한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이 문재인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허수아비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동맹 반드시 다시 새 정부에서는 복원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인권 문제 들어갔습니다. 인권 문제, 여러분 지금 위안부가 일반 군대 끌려간 사람들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돈을 받고 자기들이 몸을 판 접대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게 위안부가 무슨 대한민국의 어떤 엄청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인권 문제를 연결시키는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강원도 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그들에 의해서 성희롱, 성폭력 받은 여성들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을 둘러봤습니까? 그들 도움을 줬습니까? 여러분, 먼 곳에서 인권 문제를 따지지 말고 가까운 곳에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나와서 지금 전세를 떠돌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35,000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리고 대한민국 찾아와서 그들이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들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자들 인권 문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오래전에 얘기인 지금 이 위안부 문제 가지고 거듭먹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자격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똑똑히 알고 지속적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위안부 표지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명서는 저희 위안부 표지 국민행동 회원이신 장재원님과 김영희님께서 김병헌 사장님께서 읽으신 성명서를 한 단락씩 번갈아가며 일본어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이거 주면 따로따로. 성명서. 정의하는 빈혈압과 집시법을 위반한 세계 최장기 불법 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16일 정의기억연대는 종로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을 비롯한 한일 우호 시민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집회방해,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일본군 위안부는 하나도 없다. 모두 자진해서 돈 벌러 간 것이다. 피해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위안부는 사기다 등의 거짓말과 망언으로 정의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지우고 전쟁 국가를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중대와 같은 모습이라는 주장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역사적 사실에 무지한 데다 뼛속 깊이 스며든 반일 감정의 배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하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명백하게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였다.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전제를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제는 일본 제국이라는 공권력이며 공권력의 행위는 공무로 반드시 관련 법령이 있을만 했다. 그런데 1938년 4월 일제가 제정 공포한 국가총동원법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법령에도 위안부를 동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설령 그러한 법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명기한 소집 영장이나 출두 명령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하여 출두하도록 하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전쟁하던 군인이 전쟁 중에 전쟁하다 말고 조선 땅까지 와서 골고루 쫓아다니며 어린 여성들을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 여가부에 등록된 240명의 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주장하는 여가부와 정의원을 위안부 운동이 사기라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이 잘못이라면 일제의 공권력에 의해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단 한 명이라도 제시해보라. 또 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수요 시위를 진행하는 시간대에 집회 신고를 하여 장소만 선점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행동들을 반복하며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집회방해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적반하장이다. 우선 지난 1992년 1월 8일부터 오늘날까지 1500개가 넘는 정의원의 집회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인협약 제22조 2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을 위반한 세계 최장기 불법 집회이다. 국가 간의 약속인 비인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자격이 없다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인 집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30년 동안 집시법을 어기며 최장기 불법 집회를 이어온 집단이 우리를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다 과연 변호사 자격이 있기나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30년 수요 시위는 한마디로 정의연과 여가부가 불쌍한 노인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이다. 특히 30년 동안 이어져온 시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인협약과 집시법을 위반한 세계의 최장기 불법 집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불법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앞으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들의 불법 집회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3월 23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감사합니다.声明文正義連はウィーン条約と終身法に違反した世界最長の講習会を直ちに中断せよ。3月16日正義記憶連隊は城南警察庁民間奉仕室前で記者会見を開き、
韓国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をはじめとする 네, 반갑습니다. 反日友好市民団体や個人相手に集会妨害、侮辱と名誉毀損などの疑いで告訴・告発すると発表した。私たちが我が国には日本軍慰安婦は一人もいない。みんなすで伝説が責任言った。被害者たちに話すべきすべて嘘だ。慰安婦は詐欺だ。などの嘘と暴言で正義連と活動家に対する根拠ない誹謗に明け暮れており、これは日本軍制度冷戦の歴史を消し去り、戦争国家に回帰しようとする日本政府の第二の代のような姿だという主張である。実に呆れる話だ。彼らの主張は一言で歴史的事実に無知である上、骨の筋まで染み込んだ反日感情の排泄に過ぎない。これらのグループは我々が日本軍の慰安婦は存在しないと述べたというが、我々はそうは言わなかった。我々は明白に慰安婦被害者法対日を一向に符合す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は一人もいないと述べたものである。慰安婦被害者法第2次と一項によると、日本の慰安婦被害者とは日程によって強制連行、強制動員され、性的虐待を受け、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いられた被害者と定義されています。日本の慰安婦被害者になるためには、慰安婦被害者法により、日程により強制連行されたという前提を満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日程は大日本帝国という公権力であり、公権力の行為な公務であり、必ず関連法令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が、1938年4月に日程が制定、交付した国家総動員法だけでなく、その他にいかなる法令にも慰安婦を動員するという内容はない。たとえそのような法令があったとしても、本は必ず時間と場所を明記した命襲令状や出頭命令書のような文書を交付して出頭するようにするべきであり、日中戦争と太平洋戦争地域で戦争をしていた軍人が朝鮮の地にまで来て骨身を削った幼い女性たちを連れて行くことはできない。したがって女性家族婦に登録された240人のいわゆ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うち、慰安婦被害者法第2条移行に該当する被害者は一人も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日程によって強制動員されたと主張する女性家族婦と正義連の慰安婦運動は詐欺だと言っているのである。私たちの主張が間違いなら、日程の公権力によって動員され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一人でもいいから提示してみなさい。また、ある弁護士記者会見で、我々が水曜デモを行う時間帯にデモ申し込みをし、場所だけを先取りして集会開催しない報道を繰り返し、趣旨法第3条違反したことで集会妨害罪を犯したと主張した。一言、憎しみ極まり、泥棒だけし。まず1922年1月8日から今日まで1500回を超える正義連の集会は、外交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第22条2項と集会及びデモに関する法律第11条5項に違反した最長の不法集会である。国家間の約束であるウィーン条約を守らないことは国際社会の一員になる資格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社会構成委員会の約束である州知法を守らないということは
国民の資格がないということだ。30年間、集会及びデモに関する法律を違反し、最長期間の不法集会を続けてきた集団が、私たちを集会及びデモに関する法律違反で告発すること自体がコメディである上、果たして弁護士の資格があるのか疑わざるを得ない。もう一言言うが、30年間水曜デモを一言で言うと、制限と女性家族関わりそうな、かわいそうな老人を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変身させて、国民を騙し、世界を騙した国際詐欺局である。特に30年間続いてきた水曜デモは、外交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主会デモ法を違反した世界最長の不法デモである。我々には、このような不法行為を徹底的に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今後、我々はあらゆる手段と方法を総動員させ、彼らの不法デモ主会を必ず収束させ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す。令和4年3月23日の慰安婦廃止国民運動本部、は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멋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힘이 되시는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발언을 하면서, 자, 여기 건물주가,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이 반일행동이 차지하고 있는 이 텐트가 이지스 자산운용의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지금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이 반일행동이 여기서 장기간에 집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지스 자산운용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대표가 3명이 있어요. 이지스 자산운용의 대표는 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표 집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 관리하는 담당의 대표 집 앞에 집회신고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 회사 앞에다가 집회신고를 하고 나서 이지스 자산운용 이 법인 담당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담당자는 없고, 그래서 총무 담당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무 담당자한테 여기에 지금 사유권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 대해 우려에 대해서 조단조단 말을 했고, 여기를 청소를 안 하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안 하는 너희가 이 자들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우리는 규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루빨리 여기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해서 반일행동을 철거를 하라 라고 경고를 했고, 그 다음 답변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이지스 자산운용 앞 스피커 앰프 설치하고 현수막 설치해서 거기서 집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 반일행동의 뒷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반일행동의 뒷배라는 것은 결국 이 이지스 자산운용이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지스 자산운용한테 책임있는 태도, 책임있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연합뉴스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의 특별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조영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연합뉴스 앞으로 옮겨서 2부 집회하고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마칩니다.
한 30m만 가면 돼. 하나, 둘, 셋.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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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옆으로 옮깁니다. 오늘은 그냥 옥산이입니다. 혹시 친구분들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 여기는 어떤 집인가요? 오늘 집회는 얘네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애들. 그러면 우리 소들 얘네들이 여기 그 몇 년째, 30년째 여기 앉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애직거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쟤네들 몰아내기 위한 집회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일단 옮겨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주옥순 대표 있는 곳으로 잠시 이동해서. 야, 이제 중까지 나왔네. 아유. 여기도 반대 세력들이 있는 곳인데요. 중이 와가지고 목탁까지 두드리고 있네요. 얘네들이 왜 여기서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던 자리 아니 여기 찍을 거야 여기. 아니 그거 왜 찍어. 스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일본과 러시아에 닿아 하루빨리 일본의 사태가 러시아의 승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43년에 응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을 기치로 삼고 어차피 전쟁에 진나온 5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국제 해결하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그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과 합작할 시간도 그저 떠나보내기만 했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는 희망 부분만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일본과의 강제연맹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강제연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를 저지른 주의에서는 속에 관계기선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기선에 앞서 일본군 폭동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연대만원입니다. 먼저 전 좀 가. 저기서 찍는 거는 왜 가만히 놔두는데, 그러면은. 조율하고 있잖아요. 뭐 조율을 해. 가서, 그냥 끌어내면 되지. 지금 못 찍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못 찍게 계속 찍었는데. 이쪽으로 안 찍는데, 이쪽으로. 삶은 동안에 끝까지 찍게 냅뒀잖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왜 얘네들은 찍으면 안 되는데. 뭐 초상권 있어? 뒷가닥 나와야 하는데. 아니, 도대체 마찰이만 하잖아, 그러면은. 뭔 마찰이 일어나? 경찰이 뭐라라는 거지. 쟤네들 가만히 있잖아. 적분이 저한테 말하자 말씀하세요. 돌리세요. 내 들으니까. 돌리세요. 경찰을 왜 그래? 경찰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시민한테 말도 안 해. 쟤네들 먼저 내쫓고 와, 그러면은. 말하고 있잖아,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뭘 하라고 있어? 말 하지도 않지만. 왜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 찍었잖아. 채집했잖아, 쟤네들을. 아니, 저쪽은 여기를 안 찍는데 왜 이쪽은 찍으시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마찰. 아니, 마찰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니까 너무 안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 지금.
경찰이 그러는 거잖아 지금. 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다니까 저한테. 45년까지 그동안 대한민국의 일조선의 노동의 국가 그 돌을 이거 이쪽에 남자가 취했어. 왜 나한테 돈만 줘? 아이고 앞에 시야가 이쪽 찍으셨는데 아 내비둬. 내비두라고. 왜 남의 거 만지지 마. 철중하세요. 2015년 시간에 제가 뭐 여기서 씨 여기 찍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설이 없다고 하죠. 이쪽 찍으시면은 지금 마지막에 손톱으로 이쪽 찍고 있잖아요. 저기 몰아내니까. 여기 바로 앞에 진짜 멀리 왜 앞에 코앞에 와서 찍는 거 몰아내니까. 되니까. 연설을 좀 찍으세요. 저쪽 멀리. 네, 저쪽 가세요. 문재인 정부 역사적 그런데 이분이 사과하지 청산에 대한 정부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역사한 말인가 내 말을 연구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다행히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쪽으로. 자, 위로 가도록. 일본과의 관계에 소리나는 한국의 불자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맞습니까? 누가 준비했습니까? 일본 정부에서 사실상 20% 이상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시민들이 냈습니다. 아시아의 선택은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대학이금 저희 아버지는 일제 징용에 끌려가서 고생하셨던 일본 분이었습니다. 정부가 일본 민주노총이 조선에서 일본 조선인 노동자들이 않습니까? 일본 그러면서 반바 망각되는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무조건으로 떼지 않고 기억하고자 양말하고 소를 해서 박물관의 강제징용 노동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싸우는데 양수구적 지식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받은 것이었어요. 이제는 학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학을 때리고 물론 제가 이의하면 쓰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로서 정의역 제도안에 또 말씀드리죠. 책임자 처벌이요.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군으로 역사는 중에 누가 그런 가진 자들의 권력자들에게 바뀌는 것이 아니었고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발견했던 것이 결국은 함정이고 제대로 자리내린 것이 우리의 투쟁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요. 그동안 전 세계 2000년을 되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영과 정의와 인류의 공동적 연대를 반드시 수행하고 그때까지 힘차게 포기하지 말고 투쟁합시다. 시민들에게 유럽인들에게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만 그것은 됐지 또 뭐를 기록하고 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주모비요 대통령, 정부, 여야 정당은 인생과 국민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등, 약자에 대한 차별과 선거가 많았습니다. 또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약자분들의, 희생자분들의, 피해자분들의,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지는 않다고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인생이고 국민화입니다. 차별금법 제정연대 공동대행위원장 지우님의 연대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행위원장 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로 보기는 했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 많이 힘드네요. 1992년 1월 8일에 처음 시작했던 수요 시위가 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태선의 날 반도이주의적 공기사상 일반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 극단적이고 혐오적 인물로 인식한다. 하지만 우리는 2019년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 대사관 인근 율곡로 2길에서 정의연의 수요 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오로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로 드러난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통해 한일 양국 간의 우호 회복을 바라는 목소리를 내왔을 뿐이다. 더구나 우리의 집회는 종로경찰서의 정상적인 집회 신고를 마치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한 지극히 합법적인 행사였다. 그런데 저들은 오로지 우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폄훼하기 위해 극으로 몰아갔으며 언론 또한 이를 그대로 전파하면서 우리들은 이 사회에서 극우라는 낙인을 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극단적이고 혐오적 인물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극우 표현은 명백하게 우리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저들은 또 우리들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폄훼하고 방해한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몰아갔다.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는 하나도 없다, 위안부는 사기다 라는 등의 망언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에서조차 저들은 위안부 역사에 대한 몰상식과 왜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966년 대법원 판례에서 위안부는 매춘행위를 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직업 여성이지 점령군에 의해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다. 전시에만 있었던 전쟁범죄 피해자였다면 태평양 전쟁이 끝난 1945년 이후에는 왜 위안부가 사라지지 않았는가? 또 저들은 일본군 성노예제라고 하나 1996년 쿠마라스와미 유엔 인권위 보고서에서 위안부를 매춘행위의 제도화라고 하고 위안소 규정에 요금표가 존재하였으며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금전거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은 성노예가 아니라 직업여성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저들은 일본군 성노예제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 저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나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서 이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강제 연행은 더욱 말이 안 된다.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민간 여성을 연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떻게 군인이나 경찰이 민간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동료들을 대상으로 매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의원은 답하기 바란다. 우리들은 이상과 같이 위안부 역사를 왜곡 날조한 정의원의 가증스러운 위안부 사기 행각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음에도 우리를 역사 부정 세력이라 매도하고 있다. 이야말로 적반하장이자 연구자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이에 우리는 정의연 환경위 사무총장 외 다수를 모욕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자 한다. 2022년 3월 23일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상임대표이신 주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씨가 추운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 지금 13년째 저희들이
저 윤미향과 같이 이렇게 맞불 집회를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위안부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어르신들이 사실 말하면 저 위안부 정신대에게 속아서 어르신들이 저 사람들에게 그동안 많이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그냥 한번 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위안부 어르신들로서 또 일본이 사과받고 또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합의한 사항으로 인해서 위로금조로 받지도 제대로 못하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과연 위안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과 일본과 한미 이 삼각 동맹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끊임없이 이 반대한민국 역할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안부 문재인 일당들이 들어와서 저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관계 합의사항을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자기네들하고 이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지금의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 집단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어르신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 20몇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사항을 저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그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어르신들이 더 이상 저 정신대 위안부에게 농락당하지 말라고 저희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위안부 청산연대를 만들어서 이제 저들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사기를 치지 못하게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을 낱낱이 저희들이 밝히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세미나가 4월 말일이나 5월 초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또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해서 저들에게 당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저희들이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에서 확실하게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학술 세미나는 4월 말일이나 5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 윤석열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한일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 북한과 저 중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과 또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본 기사입니다. 2년 전인 지난 2020년에 나눔의 집 직원들의 공익 제보로 후원금 의혹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 5년 동안 후원금으로 들어온 88억 원 중에서 겨우 800만 원만 위안부들에게 쓰인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승려 이사들이 모두 해임되었습니다. 아까 조계정이었나요? 스님들이 저기 불경 외우는 거 보셨죠? 네,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조계정 승려가 설립한 이 나눔의 집은요, 정관에 이사회의 3분의 1을 반드시 조계정 승려가 맡도록 정해놨다고 합니다. 결국
임시의사 8명에게 사퇴의 수습을 맡겼더니 이들 중 5명이나 지난 15일에 무더기로 자진 사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계종에서 정상화를 방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눔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조차도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집이 아니고 다 조계종을 위한 곳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외출이나 운동을 할 때도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이요, MBC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이번에 저희를 고소고발한 정의기억연대,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문제연구소, 수원평화나비, 전국여성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여러분, 당신들 눈에는 나눔의 집 위안부들의 불쌍한 처지가 안 보입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인권 침해한 부분과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당신들의 주특기가 위안부들에 대한 인권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이 왜 나눔의 집 앞에서는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그래도 위안부들을 위한다는 위안부 인권단체인데 증언집은 최소한 읽어보셨습니까? 당신들의 선배들이 만든 증언집입니다. 그 증언집에 위안부들과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주변 가족들의 신상이 노출되어 있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심지어는 월매 보신탕이라는 가게 상호까지도 노출되었던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적조차도 안 하십니까? 심지어는 위안부들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명까지도 고스란히 노출시켰던데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인권입니까? 만약 당신들이 현재 성병을 앓고 있다면 누가 그걸 인터넷에 까발린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마 고소고발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위안부들의 숨기고 싶은 치부는 그렇게도 속속들이 까발린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숨길 권리조차도 없는 것입니까? 돈을 받았으니 보상금을 더 받으려면 그만큼의 수모는 각오해라 이겁니까? 당신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로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렸을 위안부들이 정말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하긴 윤미향 씨를 국회에서 제명한다니까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장 멈추라고 요청한 단체 중에는 수원평화나비와 정의기억연대가 포함되어 있더군요. 안 그래도 셀프 청원이다 뭐다 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던데 이런 윤미향 씨를 한없이 감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정의는 제 식구 감싸기가 정의입니까? 이제 당신들이 걸어온 고소고발로 인해 진실을 향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거짓은 반드시 드러날 뿐입니다. 이번 소송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감추었던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 이 30년 묵은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가려봅시다. 저희는 정말 기대됩니다. 구호해주시겠습니다. 수사하라 붙어보자 이 부분만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국회의원하고 있니? 뻔뻔하다 윤미향을 제명하고 수사하라! 수사하라! 위안부 문제의 진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안부 포표제 국민행동 김병원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하태경이 같은 정신 나간 인간이 나와서 세계 고문 협약으로 뭐 제네바로 이용수 사기꾼 이용수를 데려간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겁니다. 네, 갈매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네,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정의기억연대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에서 30년 동안 요구해온 게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정관에 보면 제2조 목적과 제4조 사업에 보면 진상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아직도 광란의 사기 행각을 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뒤에 노란 배경에도 두 번째 진상규명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는데 무슨 전쟁범죄를 인정하라, 무슨 사과를 하라고, 무슨 법적 배상을 하라고, 진상이 뭔데? 이 멍청한 것들아. 이 위안부 문제는 새 정권에서 국회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속속들이 밝혀야 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피해자이고 또 가해자는 누군지 그걸 가려내면 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고소고발 의뢰하고 국정조사하고 국회 청문회해서 이것을 완전히 세상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최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희 위안부 사기청산연대 5번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러분 3월 21일자 펜앤마이크 기사 보셨습니까?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이것은요 손나원 작가 이재호 작곡의 귀국선이라는 유행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번에 저희를 고소했다고 알려진 이용수 씨의 허위 증언이 포착됩니다. 2020년 11월 11일 법정에서 이용수 씨는 증인 선서를 하고 1946년 5월에 귀국선 배에 올라 부산항으로 귀국했으며 이때 대안에서 귀국선 노래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1946년입니다. 1946년 5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민가요였던 이 귀국선의 초판 음반이요 1947년 9월에 판매되었으나 흥행에 참패하고 이후 1949년이 되어서야 다시 녹음된 음반이 비로소 흥행에 크게 성공해서 널리 알려진 게 진실입니다. 따라서 이용수 씨가 1946년이라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귀국선 노래를 들으며 이 귀국선이란 노래를 1946년도에 귀국하는 배안에서 들으며 놀시우를 불켰다는 이용수 씨의 증언은요 시간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허위 증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 증언을 감히 법정에서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뻔뻔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경원 대표님이 최근에 발굴해내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9월 24일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태연하게 어느 날 배가 오니까 이 배는 귀국선입니다. 배를 탔다. 배를 타면서 듣게 된 노래가 바로 이 귀국선이었다 라고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증언이랍시고 그것도 법정에서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로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봐야 합니까? 그저 나이 많은 노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지금까지의 그런 안일한 대응 때문에 이 위안부 문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안부들 중에는요, 그저 순진하고 배운 것이 없고 잘 몰라서 저들에게 속고 이용당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속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이런 위안부 사기극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영수 씨는 단순하게 그저 정의안에 이용당해왔던 불쌍한 위안부가 아닙니다. 이영수 씨는 적극적으로 저들의 위안부 사기에 앞장서서 가담하고 동조했던 공범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에서는 이영수 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온 국민과 전 세계인을 속인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이영수 씨에 대한 모순된 증언들과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저들의 표현입니다. 이번 고소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붙어봅시다. 각오하십시오. 구호 외치겠습니다. 법정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가짜 위안부 이영수는 각오하라! 각오하라! 국민과 세계인을 속인 가짜 위안부 이영수를 구속하라! 저희는 이 지긋지긋한 30년 위안부 사기극을 이제는 반드시 끝장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와 함께 하실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아래 모인 5번째 연합 기자회견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유튜버 대표님들과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하는데 빨리 오십시오. 기념 촬영. 그 머리 허연 분도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수 있습니다. 위안부 사기극을 해결한 단체라고 교과서에 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얼굴 나오게. 네.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을 부릅뜨세요.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 소녀상을 철거하라! 철거하라! 위안부 사기극의 본산, 온상, 여가부를 폐지하라! 위안부 사기극 집단 정의연을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はい、ユンバンテレビの視聴者の皆様、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日をもちまして、エレキヤフと正義連を告訴します。 일본말 잘하는데. 我々は必ず勝ちます。正義連に勝てるために、たくさんの監視と応援をお願いいたします。本日、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고맙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요 아래 그 식당 그 먼저 지어갔던데 그곳으로 가서 식사들 하고 가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보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님 감사합니다. 갈매산 폭격기님 네, 감사합니다. 야, 루크에 다시 오지 마라. 뭐야, 개소리를 뭐? 개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네? 안동분자들 쳐다니고 안동분자, 얘 이북에서 왔냐?
아이고, 하필기정님, 예, 감사합니다. 예, 부정선거 사이로님, 예. 하나 끊어. 네, 꽃잔디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